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야, 나 일 좀 하니까 연금이 확 줄었어? 애들이 용돈 준다고 보내줬는데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어졌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니? 그런데 알아보니까 진짜였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정부 자료도 뒤지고 뉴스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얘기도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모든 것들을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복잡하기만 했던 연금 제도가 머릿속에 딱 정리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실한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은퇴하고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할 때 월급이 309만 원 정도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어요. 그것도 반토막까지 날 수 있었다고요. 5년 동안요. 제가 통계봤더니 작년에만 13만 7천 명이 이런 불이익을 받으셨대요. 돈으로 따지면 2,400억 원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벌점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드디어 이게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월 509만 원으로 기준이 확 올라가요. 거의 200만 원이나 오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월 500만 원 가까이 벌어도 이제 연금이 안 깎인다는 거예요. 진짜 획기적인 변화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쁘냐면요. 요즘 어르신들 경제활동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 보니까 55세에서 79세 사이 어르신 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상 처음으로 1,100만 명을 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은 생계 때문에, 어떤 분은 자아 실현 때문에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러다가 연금 깎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걱정 좀 덜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기초연금. 올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바로 기초연금이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선정 기준이 올랐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까지, 부부가 함께 사시면 364만 8천 원까지 가능해졌어요. 작년보다 혼자 사는 분은 15만 원, 부부는 24만 원 정도 올랐죠. 그리고 매달 받으실 수 있는 돈, 이른바 기준연 금액도 34만 3천 원 정도로 올랐어요. 물론 이건 최대 금액이고요. 실제로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으세요. 자동차 기준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많이 바뀐 건데요. 예전에는 배기량이 3천치 넘거나 차값이 4천만 원 넘으면 고급차네요 하면서 기초연금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기량은 아예 안 봐요. 그냥 지금 중고차 시세가 4천만 원 넘느냐 안 넘느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옛날에 좀 큰 차를 타셨어도 지금 중고 시세가 4천만 원 안 되면 괜찮은 거예요. 훨씬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소득 인정액, 이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도 머리가 지끈지끈했거든요. 기초연금에서 제일 복잡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소득 인정액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 땅 같은 부동산부터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까지 전부 다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상상이 되세요? 엄청 복잡하죠. 하지만 공제가 있어요. 다행히 무조건 다 더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저것
빼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공제라고 하는데요. 근로소득 공제를 보면요. 월 110만 원은 그냥 없는 셈 쳐줘요. 거기서 남은 금액의 30%를 또 깎아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 200만 원을 버신다고 치면 110만 원은 빼고 남은 90만 원의 30%인 27만 원을 또 빼주니까 실제로는 63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거 꽤 큰 혜택이에요. 재산 공제도 있어요. 대도시 사시면 1억 3,500만 원은 기본으로 빼줘요.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없는 걸로 쳐줘요. 빚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에서 빼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매달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별로 없는데 평생 모아둔 예금이나 그냥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본 케이스만 해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는 매달 100만 원도 안 들어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하시면서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통장에 넣어둔 돈, 이런 현금성 자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받게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감액의 세계. 자, 이제 어렵게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했다고 해볼게요. 휴, 이제 됐다 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감액 제도예요. 연금을 깎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 보면서도 이게 뭐야? 했을 정도로 복잡해요. 첫 번째,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요. 각각 20%씩 깎아요. 왜요? 하고 여쭤보면 부부는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잖아요. 이러는데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진짜 기가 막히죠. 다행히 이건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에서도 소득 하위 40% 부분은 감액률을 점점 줄여서 나중에는 아예 없애겠다고 했고, 국회에도 폐지 법안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게 진짜 논란이 많은 건데요. 국민연금을 좀 받으시는 분들, 지금 기준으로 월 48만 5천 원 정도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어요.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내는데 왜 기초연금을 깎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약 70만 명한테 영향을 주고 있대요. 논란이 제일 뜨거운 제도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오히려 아까 말한 선정 기준액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넘치는 만큼만 딱 깎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많이 받지 않게 조절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해는 가요. 갑자기 중단되는 네 가지 경우,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제도적인 감액 말고도 생각지도 못하게 기초연금이 갑자기 딱 끊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 사례들을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 자녀가 주는 용돈. 경기도에 사시는 윤복자 할머니 사례예요. 자식이 효자, 효녀인 게 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매달 똑같은 날짜에 자동이체로 용돈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기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기초연금이 뚝 끊겼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식이 효도하려고 보내준 돈 때문에 연금이 끊기다니요. 두 번째, 갑자기 들어온 큰 돈. 박봉남 어르신 케이스예요. 자식 결혼식 축의금 못 줬던 거 보내드리거나 병원비 보태드리거나 아니면 퇴직금 같은 게 한 번에 300만 원 이상 입금되면요. 이게 일시적인 재산 증가로 봐서 그 분기에는 연금이 중단되거나 깎일 수 있대요. 아니, 자식이 아파서 병원비 보내뒀는데 연금이 끊긴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 예금 관리 실수. 이만수 어르신처럼 퇴직금을 그냥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시는 경우예요. 아까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빼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천만 원 넘는 돈에 대해서는 원금 자체를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연 4% 이자로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 좀 넣어뒀다고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거죠. 네 번째, 농사나 어업 하시는 분들. 충북 계산에 사시는 임순 어머님 케이스예요. 농사 지으면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약값, 비료값, 기름값 쓴 거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요. 판돈 전부가 소득으로 잡혀버려요.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제가 여러 전문가들 얘기 듣고 실제 사례들 분석해서 정리한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자녀 용도는 이렇게 하세요.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이체하지 마세요. 필요하실 때 비정기적으로. 그리고 금액이나 날짜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받는 게 유리해요. 정기적이지 않게 받는 게 포인트예요. 큰 돈이 들어올 때는 축의금이나 병원비 보조처럼 어쩔 수 없이 큰 돈이 들어올 때는 통장에 메모를 꼭 남기세요. 아들, 결혼, 축금, 보조, 병원비, 보탬. 이런 식으로 출처를 명확하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청첩장이나 진료비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돼도 소명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예금 관리는 전략적으로.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생각해서 여러 은행에 좀 나눠두시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이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자칫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경비 영수증 정말 꼼꼼하게 챙기세요. 농약 사셨죠? 영수증. 비료 사셨죠? 영수증. 기름 넣으셨죠? 영수증. 이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신청. 이것도 중요해요.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신청해야 해요. 만 65세가 되시는 생일이 익숙한 달. 그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야 손해를 안 봐요.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시면 돼요.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하시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대요.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했다가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걸 신청해두면요.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내 상황이 변해서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먼저 연락을 준대요. 한 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탈락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적절한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나 공제 기준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재신청 기회를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배경 이야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왜 연금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자꾸 바뀌는 거야?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현실이 있어요. 노인 빈곤율.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가장 높아요. 66세 이상 인구의 40.4%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대요. OECD 평균이 14% 정도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특히 76세 이상 후기 노령층은 절반 이상, 52%가 빈곤 상태래요. 절반이에요. 절반.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 다 합쳐도 한 달 평균 받는 돈이 8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국민연금연구원 발표를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으로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가 136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그냥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하세요. 바로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층이 계속 늘어서 1100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고령층의 약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고 평균적으로 73세까지는 일하기를 희망해요. 왜 계속 일하고 싶냐고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려고 해요. 결국 돈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시는 거죠. 하지만
일자리 질은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얻게 되는 일자리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단순 노무직 22.6%, 그 다음이 서비스직이에요. 평생 일했던 주된 직장에서 정년까지 계속 일하시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53세 정도 되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결국 일하고 싶다기보다는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얘기했어요. 국민연금 소득 상한이 올라가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기초연금의 복잡한 기준들, 감액제도, 그리고 갑자기 연금이 끊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요. 그리고 왜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기는지.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 현실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핵심 정리.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연금 제도는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권리인 연금을 제대로 받고 지키려면 정확한 정보를 잘 알아두고 때로는 세심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본인이나 부모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물론 기초연금 제도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바뀌는 건 정말 중요해요. 꼭 필요한 일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 개인 차원에서는 그냥 국가연금 제도가 좋아지기만 바라기보다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은퇴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노후 준비 방식을 스스로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지금 내 재정 상황은 어떤가요? 앞으로 일을 계속할 건가요? 계획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제도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이걸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에요. 저도 오늘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거 너무 복잡한데? 했는데 알고 나니까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